출근합니다. 원래 월수는 수업이 조금 일찍 시작해서 조금 일찍 나가야 되는데 오늘 책을 읽느라고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시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보통 월수에는 한 4시쯤 도착을 하고 화목에는 5시쯤 도착을 하거든요. 학원에. 그러고 뭐 마치는 시간은 매일 다르긴 한데 정말 빨리 마칠 때는 10시 반에 마치고 좀 늦게 마치면, 사실 늦게 마친다는 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일을 만들어서 늦게 마치는 거라서 늦게 마치는 건 무한정이겠죠. 그래도 요즘에는 최대한 11시 전후로는 마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3이 졸업한 시점이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내신 대비 촬영할 것도 거의 다 끝났고, 그래서 사실 촬영을 안 해도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요즘에 책도 읽고, 또 이제 학원의 방향, 겨울 방학 프로그램, 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어떤 컨텐츠 고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영상 찍는 재미가 좀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시스템 스레드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가 반응이 제일 좋아요. 사실 조회수 대비 반응이 진짜 좋은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 찍을 맛이 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제 좋아요도, 인스타는 되게 박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자주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아주 보통의 일상이랑 같이,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반 정원을 느리는데 아주 엄청난 폭풍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느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거부터 정할게요. 일단 소수 정예 수업을 지속적으로 했다가 학원이 잘 돼서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저희끼리 얘기니까 그 마음이 단순히 아이들이 많아져서 문의가 많이 오니까 느리는 거라면 저는 정말 반대하고요. 그러면 절대 좋은 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좋은 학원이 될 수 없다는 건 오래 지속 가능한 학원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운영 경력이 좀 쌓이고 수업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스템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니까 지금 수용하는 인원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지금 인원을 더 수용하더라도 똑같은 수준의 어떤 퀄리티를, 혹은 그 이상의 퀄리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정원을 들여도 정말로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그렇다 할지라도 학부모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진심이 그렇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늘리냐 할 때 일단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기존과 비교했을 때 손해라는 생각을 절대로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저희 애들 이야기하는 말하는 것 중에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 있죠. 그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나오게 말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초 4명에서 6명, 6명에서 8명, 8명에서 10명, 그리고 이제 사실 정원 없음까지로 간 거거든요. 저는 아직도 후회하는 게, 그냥 한 번만 고생하면 될 거를,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4명에서 6명으로 바꿀 때 그때 제한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2명만 더, 2명만 더, 그러니까 제가 학원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제 강의실 공간이 그렇게 커질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매 시간 굳이 저에게 퀘스트를 깨면서 동시에 퀘스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숫자를 깨야 되는 퀘스트를 저 스스로 생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한번 인원을 풀 때 인원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6명을 깨고 8명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말을 하지 마시고, 6명이 아니라 학습적인 부분에서 꼼꼼한 관리가 가능한 인원까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냥 정원을 없애세요. 저는 진짜 멍청하게 그 모든 단계별로 깨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4명에서 6명은 수업 시간을 추가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70분 수업이면 90분까지 수업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학습 관리 가능한 인원을 이제 6명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6명에서 8명으로 갈 때는 또 그때도 학습 관리 시스템을 바꾸면서 여기서 핵심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면 학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 마이너스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학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더했었어요. 그래서 그 더하는 시스템을 공지를 하면서 인원 관련 공지 소식을 같이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명에서 8명일 때도 그때는 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금요일 무료 클리닉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주로 예를 들면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의 금요일에 클리닉 시간을 무료로 시행을 해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학습을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게 뭐 수업을 시수를 추가해 주는 거니까 이건 너무 땡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8명에서 10명이 좀 빡셌었는데 8명에서 10명부터는 사실은 그때 제가 학원이 정말로 포화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조교 선생님도 지금만큼 많이 없었고 제가 대면 수업으로 오로지 100%다 하는 시스템이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지를 못했어요. 공지를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1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중고등부는 사실 신경을 안 썼는데 저희 초등부가 한 반 있었거든요. 그 초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학생이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집에서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막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가르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누락이 있거나 학습적으로 잘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원을 늘리는 거라면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학습적으로 충분히 포용이 가능한 상태여서 인원을 늘렸던 거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퇴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원을 늘리는 거에 학부모님들이 엄청 민감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더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사실은 8명에서 10명은 오로지 제 실수로 퇴원생도 발생을 했었고 저 스스로도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 이외에 사실 4명에서 6명, 6명에서 8명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이득을 취하게 해드린 거잖아요. 수업 실수를 더 제공을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 인원은 항상 있었고요. 막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1명, 뭐 2명 정도는 있었고요. 근데 이유가 이제 어쨌든 인원이 많은 거는 싫다 하면서 나간 거였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시스템 변화를 하다 보니 학원 학습 관련 시스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생각한 것도 제가 아무리 잘 전달을 하고 잘 표현을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1명 이상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머릿속에 박힌 건 무조건 변화에는 필연적인 실패가 따른다. 다만 그 실패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말을 잘 전달해야지. 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애초에 저한테 리밋을 두는 말들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지금 당장 타임당 인원은 20명이지만 사실상 이제 뭐 홀에서 시험 치는 인원 하면 사실 뭐 25명이 될 때도 있고 30명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에 대해서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시스템 전체가 확 바뀌니까 이제 인강 시스템으로 바뀌면서는 그리고 나서 정원에 대한 자유를 찾았는데 만약 이제 처음 오픈하신 선생님이 있다면 소수 인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꼼꼼히 학습 가능한 인원까지만 수용을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부모님이 우리 애가 들어갈 반은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이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매달 인원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학습적으로 꼼꼼히 케어 못하는 상황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안심시켜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반 정원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의 심리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거기서 병풍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그리고 학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초반에 잘 표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근데 이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소수 정예를 못 박아 버렸고 이제 학생 인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말씀을 잘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번이 그 변화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정원 자체에 대한 어떤 리밋을 없애시는 거, 그리고 이야기를 하실 때 어쨌든 듣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득이야 라는 생각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느리던지 아니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수업 시간도 느리면서 원비도 올렸었거든요. 근데 원비를 올리면서 기존 재원생 어머니들은 3개월 유예를 시켜드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드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변경을 할 수 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도 기분 나빠할 사람들은 나빠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굽히지 않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명 태어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10명, 20명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라 나 진짜로 이만큼 키워도 잘 케어할 수 있어에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정원을 늘리시는 거라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상대방에게 이득이라는 느낌을 주면서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바로 학원에 올라가 보겠습니다.